Hello everyone, it's me, Jason. 역사부일체. 오늘은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한 발해의 시조 대조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영과 발해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나라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발해와 대조영에 대해서 그리고 대조영의 생김새 또는 한 일, 업적과 함께 그에게서 본받을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he wearing? He's wearing a red robe with golden decoration. He's also wearing a golden crown. 세종대왕 때와 마찬가지로 왕들은 모두 이렇게 금색을 이용해서 장식을 꾸몄습니다. Golden decoration, 바로 금색 장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조영이 쓰고 있는 왕관 또한 금색입니다. 통일신라 시대나 또는 삼국시대의 왕들이 쓰고 있는 왕관을 보더라도 이렇게 금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hat did he do? He founded 발해. He succeeded 고구려. 오늘 대조영의 업적과 관련해서는 found라는 단어와 succe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found는 어떤 나라를 건국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find, 찾다라는 뜻의 과거 형태 found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또 다르게 found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설립하다 또는 건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영은 예전에 오랜 옛날 발해를 건국했기 때문에 he founded 발해, 이렇게 뒤에 ed가 붙습니다. succeed라는 단어 또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보통은 성공하다라는 뜻을 가진 succeed, 하지만 여기서는 계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succeed 뒤에 ed를 붙여서 그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발해를 세움으로 인해서 통일신라 시대의 당나라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고 멸망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고 볼 수 있네요. 사실 발해가 중국에 속한 나라인지 또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나라인지에 대한 의견은 참으로 분분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과서에도 잘 실려 있습니다. 속일본기라고 하는 일본의 공문서를 모아놓은 책에 보면 발해의 문왕이 일본에 보낸 서신에 보면 자신은 고려의 왕이다 또는 고구려의 왕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발해는 우리나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네요. I want to be considerate like him. 대조영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들뿐만 아니라 갈 곳 없는 고구려 유민들까지도 모두 챙겼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동모산으로 떠나기 전 자신의 밑에 있었던 수하의 군사들에게 만약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동모산과 그 인근에 있는 말갈족, 갈 곳 없는 말갈족까지 모두 합쳐서 이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쳐서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한 나라를 건국한 시조로서 대조영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정말 아끼고 배려한 그런 왕이었다고 볼 수 있네요. 오늘은 발해의 시조 대조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인지 우리나라 땅인지 의견이 분분한 것처럼 발해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어느 나라의 역사인가에 대한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발해의 기와 또는 발해에서 만들어진 그런 문화재들이 고구려의 문화재와 정말 많이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그리고 그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뜻을 기려서 우리도 이제 발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좋겠죠.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위인들과 그들의 본받을 점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Take care. See you.